오늘은 평가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곰곰은 수십 개의 평가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개념과 방법을 설명해 왔는데요. 정작 왜 평가가 그토록 중요한지는 잘 설명이 안 된 듯 합니다. 오늘은 평가의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평가라 하지 않고 고과라고 했었는데요. 헤아리고 매길 과 직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헤아려서 매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영어로는 레이팅, 어프레이절이라고 부르는데 칭찬받을 만한지 품평하는 느낌, 잘한 직원, 못한 직원을 구분하는 느낌으로 씁니다. 요즘에는 평가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평할 평, 값가. 값어치를 매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평가는 값어치를 매기는 활동입니다. 영어로 evaluation은 value, 즉 가치를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평가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단어의 뜻대로만 보면 평가는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를 알아간다는 의미로 고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평가는 평가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지 그 자체로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이나 불량한 사람인지까지 얘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가는 값어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값어치가 큰 것은 큰 무게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값어치가 작은 것은 우리 마음에 작은 무게로 생각되고 무시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통해 우리 마음에 무겁고 가벼운 게 달라지게 되는데 물리학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진 것들 사이에는 움직임이 생긴다고 합니다. 영어로 움직임이 move이고 한자로 움직일 동자는 무거울 중에 힘력자를 써서 동이라는 한자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모티브,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평가를 한 결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뭔가를 비교하거나 속으로 값어치를 헤아리고 가장 무거운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선택을 할 때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선택, 바른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바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값어치는 무엇이 얼마나로 구성됩니다. 수학 점수가 86점, 돈이 10억 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확인하려고 하는 무엇에 해당하는 측정 대상과 그 대상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을 보이는지 수준을 판단한 것이 바로 값어치인 것입니다. 평가 정보에는 측정과 판단이라는 요소가 뒤따르게 됩니다.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그 대상의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게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수학 능력 평가는 수학 능력이라는 대상을 측정하고 각 비율로 등급이라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하는 것이 공부를 닦는 능력이 아니라 부모 경제력이나 정보력 또는 학원식 패턴 익히기 숙련도를 측정해 버리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수능 등급은 그야말로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등급인데 이것이 학생에 대한 총체적 평가이고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수능은 수학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평가는 아닙니까? 이번엔 선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장의 평가는 승객과 화물을 제때 적시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더 빨리, 더 많이 나르는 것이 평가라고 한다면 선장은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러면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이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수능도 선장에 대한 평가도 올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당연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면 그 대상은 괴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8세기 노예 운반선의 평가 기준이 달라졌는데 기준이 운반된 노예수인 경우엔 관리자가 살인마였지만 살아있는 노예수로 바뀌었을 때 관리자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했다던 저급한 평가를 받았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실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사치하고 머리 나쁜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평가를 통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기준, 왜곡되거나 욕망에 의해 조정된 평가가 엄청난 참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평가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망가집니다. 평가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개인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가는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고 그 매겨진 무게만큼 높이 차이가 발생해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선택이며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모님은 아들의 평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값어치와 의미를 무시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랑을 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에 대한 동기만 더 높여버리게 되지요. 또 엄마는 게임을 하찮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게임에 대한 평가 점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2시간 하면 1시간 게임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게임에 대한 자녀의 동기를 확 올려버립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그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와 정체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평가를 해서 바꾸려고 해서는 이와 연결된 동기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결정짓고 제대로 일을 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일 먼저 그 일이나 직무에 대해 평가해 명확하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동기를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일이나 직무, 물건,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는 기준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무엇인지, 정당한 대우가 무엇이어야 할지 명확히 공론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주관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은 예술과 능력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직무와 역할, 조직 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제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값어치가 온전하게 대우받을 때 진정으로 공정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가가 바로 서야 이 사회도, 이 경제도, 이 나라도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